가난하다는 이유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여자가 알고 보니 그녀의 목숨을 살린 은인의 손녀였음이 밝혀져 손녀의 할머니가 모욕을 당한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복수를 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시간이 잠시 길을 잃는 곳, 수십 년 된 빌라와 최신식 주상복합이 어색하게 등을 맞대고 있는 후암동 골목 깊숙한 곳. 그곳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낡은 간판을 인 채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작은 식당, 대호 손칼국수가 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굵은 주름 속에 소년의 미소를 감춘 강대호 노인과 그의 온 세상이자 유일한 혈육인 손녀 강유라였다. 유라는 27, 또래들이 화려한 오피스룩을 입고 강남의 빌딩 숲으로 사라질 때 그녀는 질끈 묶은 머리와 하얀 조리복 차림으로 주방에 섰다. 그녀의 세상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작은 식당이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디포리와 각종 채소를 넣고 10시간 이상 끓여내는 육수의 구수한 냄새, 할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닮은 투박하지만 쫄깃한 면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유라의 정성. 그것이 대호 손칼국수의 전부였고 유라의 자부심이었다.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유라에게 할아버지 강대호는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으며 흔들리지 않는 우주였다. 할아버지는 낡은 주방 한쪽에서 묵묵히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그 반죽에 자신의 인생과 유라를 향한 사랑을 모두 녹여냈다. 유라는 그런 할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고 그의 손맛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레시피를 물려받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다. 점심시간에 전쟁이 끝나고 유라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날렵한 구두, 온몸에서 빈틈없는 세련미를 풍기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골목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존재감에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혼자인데 식사되나요? 나지막하지만 울림이 좋은 목소리였다. 남자는 바로 건축설계사무소 공간의 최연소 대표 한지훈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설계하며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는 스타 건축가.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성공의 광채 대신 짙은 피로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야근과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에 번아웃 직전까지 내몰린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차를 몰다 홀린 듯이 낡은 골목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네, 그럼요. 편한 곳에 앉으세요. 유라는 그에게 메뉴판을 건넸다. 지훈의 눈길이 메뉴판에 단출한 글씨들을 훑었다. 손칼국수, 왕만두. 단 2개뿐인 메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칼국수 하나를 주문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다. 멸치와 채소의 깊은 향이 코를 간지렸고 정갈하게 올라간 애호박과 김가루, 그리고 붉은 양념장이 소박하지만 완벽한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부터 한 모금 맛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단순한 짠맛이나 감칠맛이 아니었다. 마치 어린 시절, 아팠던 날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진한 국물처럼 그의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깊고 따뜻한 맛. 그는 허겁지겁 면을 입에 넣었다. 기계로 뽑은 면처럼 매끄럽진 않았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밀가루의 풍미가 살아나는 정직하고 힘 있는 면발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묵묵히 그릇을 치우고 남은 반찬을 정리하는 유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설계해온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들에는 없는 것, 바로 진심이라는 것이 저 작은 칼국수 한 그릇과 저 여자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한지훈은 대호 손칼국수의 단골이 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같이 그는 그곳을 찾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대신 그는 유라가 끓여주는 칼국수 한 그릇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피곤에 절은 건축가가 아니었고 유라는 그저 칼국수 가게 손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라는 할아버지의 반죽에 담긴 철학을, 지우는 자신의 건축에 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지우는 유라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태도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지도 않았다.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여자였다. 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공한 건축가 한지훈이 아닌 자신의 칼국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먹어주는 남자 한지훈에게 마음이 갔다. 그의 눈빛 속에서는 늘 외로움이 느껴졌고 유라는 그 외로움까지도 따뜻한 국물로 채워주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낡은 식당의 뜨거운 김 속에서 조용하고도 뜨겁게 피어났다. 지훈은 유라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남산에 올랐고 유라는 지훈을 위해 난생 처음 칼국수가 아닌 파스타를 만들었다. 서로가 서로의 세상에 스며드는 시간은 달콤했고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은 자신이 설계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의 모형 앞에서 유라에게 무릎을 꿇었다. 유라 씨, 내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설계를 하고 싶어요. 그 설계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그녀의 세상에 한지훈이라는 눈부신 남자가 들어와 기둥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몰랐다. 그들의 가장 눈부신 순간 뒤로 가장 차갑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림자는 두 사람의 사랑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벽, 바로 한지훈의 어머니 오혜란이었다. 한지훈의 어머니 오혜란. 그녀는 대한민국 살인미술관의 살아있는 권력이자 상류층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여자였다. 그녀가 입는 옷, 그녀가 드는 가방, 그녀가 마시는 와인 하나하나가 곧 유행이 되고 가십이 되었다. 그녀의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되어야 했다.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였고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비즈니스적 결합일 뿐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외아들 지우는 가장 완벽하게 빚어낸 최고의 작품이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지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성장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정해놓은 유력 정계 인사의 딸과 지훈을 결혼시켜 공간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그룹으로 만들고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는 것뿐이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혜란의 갤러리 VVIP 라운지, 수십억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벽을 장식한 차가운 공간에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혜란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애정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감정사의 그것에 가까웠다. 그래, 말해보거라. 마침 최 의원 댁 따님과 저녁 자리를 잡으려던 참이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혜란의 입가에 걸려있던 희미한 미소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굳었다. 누구니? 강유라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현명하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오혜란은 대답 대신 비서에게 눈짓했다. 이미 지훈의 뒷조사를 끝낸 비서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오혜란은 말없이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허름한 식당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유라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경멸하듯 테이블 위로 던졌다. 고아해, 배운 것도 변변찮고 고작 국수나 말아 파는 애. 지훈아,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유라 씨는 그런 편견으로 재단될 사람이 아니에요. 편견? 이건 사실이란다, 아들아. 넌 내 아들이고 이 한지훈의 옆자리는 저런 근본 없는 애가 설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잠시 힘든 시기에 값싼 동정심에 빠진 모양인데 당장 정리하거라. 그게 너와 우리 가문을 위한 길이야.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의 작품이 아니라고요. 지훈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오해란의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었다. 감히 자신의 통제에 벗어난 아들,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리려는 저 천한 것. 오해란은 당장 비서를 시켜 대호 손칼국수의 건물주를 알아내고 그 식당 주변의 상가를 모조리 사들이라고 지시했다. 유라를 말려 죽일 방법은 수만 가지였다. 며칠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호 손칼국수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오해란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의 냄새라도 뵐까봐 인상을 찌푸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에는 유라와 그녀의 할아버지 강대호가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강유라니? 오해라는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유라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가 지훈의 어머니임을 직감했다. 네, 제가 강유라입니다만 누구신지. 내 아들 인생에 꼬여든 불려우가 누군지 얼굴이나 보러 왔다. 얼마를 원하니? 이런 가게 평생 운영해봤자 만져보지도 못할 돈.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 나가는 값으로 쳐주마. 계좌번호 불러.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고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폈다. 죄송하지만 제 사랑과 제 삶은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아드님은 제가 꼬여낸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강대호가 앞으로 나섰다. 손님, 행색을 보니 귀한 분 같은데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소. 우리 유라는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할 아이가 아닙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오해라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노인장께서 뭘 안다고 끼어드시오. 당신이 저 애를 저렇게 무모하고 분수도 모르게 키운 거요? 좋소. 내 아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당신들 이 자리에서 국수 장사 편히 할 생각은 말아요. 오해라는 저주와도 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날 이후 지옥이 시작되었다. 가게 주변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공사가 시작되어 소음과 먼지로 장사를 방해했고 구청에는 위생불량이라는 익명의 민원이 하루가 멀다고 접수되었다. 심지어 동네에는 유라가 돈을 노리고 대기업 아들을 홀린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단골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유라와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소행임을 알고 격분하여 맞섰지만 오해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유라의 숨통을 조여왔다. 유라는 지쳐갔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에게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유라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하지만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요. 내가 다 막아낼게요. 우리 사랑, 내가 꼭 지켜낼게요. 지훈의 눈물 어린 호소에 유라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지훈은 이 교착 상태를 뚫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상견례였다. 그는 어머니가 유라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이 모든 오해와 횡포를 멈출 것이라고 믿었다. 어리석고 순진한 믿음이었지만 그는 그것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오해라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자 좋다. 내가 그토록 원하니 만나주겠다는 태도로 나왔지만 그 저희는 명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저 천한 것들을 완벽하게 짓밟아
아들의 환상을 깨부술 작정이었다. 상견례 장소는 오해란이 정한 청담동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의 가장 비싼 프라이빗 룸이었다. 메뉴판의 가격표가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곳. 일부러 대호 송칼국수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장소를 선택한 그녀의 악의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유라는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가장 단정하고 예쁜 원피스를 샀다. 할아버지 강대호 역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수험장으로 향하는 듯한 비장함과 긴장감이 가득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지배인이 그들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힐끗 쳐다보며 룸으로 안내했다. 거대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그림, 눈부신 은식기들이 두 사람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잠시 후 오해란과 함께 묵묵히 아내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남편 한 회장이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굳은 얼굴에 지훈이 들어서며 어색한 상견례가 시작되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훈이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오해라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차갑게 말을 잘랐다. 본론부터 하죠.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저희에게 보여줄 게 뭔가요? 저기 저 따님과 아버님 되시는 분의 뭘 믿고 저희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시작부터 가시 돋친 말이었다. 강대호는 주눅들지 않고 오랜 세월 밀가루를 만져온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부족한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 손녀딸 유라만큼은 세상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반듯하고 정직하게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호호, 정직이 밥 먹여주나요? 오해라는 비웃음을 흘렸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르신. 사람은 분수라는 걸 알아야죠. 유라 양, 우리 지훈이가 뭘 보고 당신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당신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유라를 향해 겨누듯 말했다. 학벌은? 내세울 만한 집안 배경은? 아니면 혹시 우리 지훈이의 발목을 잡지 않을 정도의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이 가진 거라곤 고작 낡은 국수 가게에서 풍기는 음식물 냄새뿐인데. 모욕적인 말들이 유라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유라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지훈이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시끄럽다. 내가 틀린 말했니? 정신 차려 한지훈. 저런 애한테 홀려서 내 인생을 망칠 셈이야. 오해란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에게로 다가섰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그녀는 유라의 귓가에 하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결국은 평생 밀가루 반죽이나 주무르며 음식물 찌꺼기 냄새나 풍길 아이라는 거군요. 그런 천한 핏줄을 감히 우리 집안에 들릴 수는 없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삶과 존엄을 송두리째 짓밟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유라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지훈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 회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눈치만 살폈다. 모두가 오해란의 승리를 예감하던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묵묵히 모든 것을 듣고만 있던 할아버지, 강대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도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과 단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낡고 빛바랜 작은 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함을 열었을 때 오해란의 도끼 서린 얼굴이 처음으로 당혹감에 물들기 시작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정적.
오해란의 잔인한 독설이 남긴 얼음 같은 정적을 깨고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작은 오동나무 함이었다. 그 흔해 빠진 낡은 함의 등장은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오해란의 도끼를 단숨에 김 빠진 탄산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초리로 함과 강대호 노인을 번갈아 쏘아보았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쇼죠? 강대호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어루만지듯 함의 표면을 쓸어본 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뚜껑을 열었다. 함 안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누렇게 변색된 낡은 통장 하나였다. 오해란의 입가에 다시 냉소가 걸렸다. 고작 돈인가? 이깟 푼돈으로 내 아들을 사시겠다? 그녀의 생각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 강대호는 그 통장을 그녀의 앞으로 조용히 밀었다. 한번 보시지요. 오해란은 마지못해 통장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찍혀있는 숫자가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그 액수도 평생 국수만 팔아온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묵직했지만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매 입금 내역 옆에 깨알 같은 글씨로 눌러쓴 메모들이었다. 통장은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랑의 역사였고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눈물겨운 서사시였다. 새벽찬 공기를 맞으며 육수를 끓이고 수만 번의 칼질로 손목이 시큰거리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보낸 모든 날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었다. 오해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평생 경멸해온 돈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숭고하고 성스러운 무게가 그녀를 압도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강대호는 함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통장보다도 더 낡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노트였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전 재산이자 역사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방안을 장악했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대호 손칼국수의 육수 비법부터 반죽의 비결까지 3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각 페이지의 여백에는 그 레시피와 함께한 시간의 흔적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님께 처음으로 반죽을 배우던 날. 20번을 넘게 꾸중 들었다. 전쟁통에 잃어버린 육수 재료를 구하러 심리기를 걸었다. 유라 어미 아비가 사고로 떠난 날. 이 국물도 짜서 넘길 수가 없었다. 어린 유라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해주었다. 평생 국수를 만들 이유가 생겼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직한 맛 하나로 가문을 지켜온 사람들의 혼이 담긴 유산이었다. 강대호는 오해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세울 재산도 높은 학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노트 한 권에 담긴 정직과 성실함, 그리고 내 손녀 유라의 저바른 심성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유라야. 강대호는 손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런 자리에서 너를 고개 숙이게 만든 못난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거라. 너는 내 평생의 자부심이고 가장 위대한 유산이란다.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확인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지훈 역시 숙연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어떤 뿌리를 가진 사람인지, 그 단단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오해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구축해온 돈과 명예의 성벽이 저 낡은 통장과 노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했다.
이 천한 것들의 심파극에 밀릴 수는 없었다. 그녀가 다시 독을 품은 말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대호는 낡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나지막이 응조렸다. 제가 이 국수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배고픔에 지쳐 제 가게 앞에서 쓰러졌던 어린 처자가 하나 있었지요. 가진 것 없던 시절이라 뜨거운 국수 한 그릇 말아준 게 전부였는데 그걸 먹고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내 국수는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까지 채워주는 음식이 되어야 한다고. 그 처자 덕분에 제 국수의 철학이 완성된 셈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한 회장과 지우는 그저 감동적인 일화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오해란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대호는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참 고운 처자였는데. 왼쪽 눈 밑에 작은 눈물점도 있었고 추운 겨울인데도 혹겹옷을 입고 있었지. 이름이 혜란이라고 했던가.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했었는데 그저 따뜻하게 밥 잘 챙겨 먹고 살면 그게 은혜 갚는 거라고 말해주었지요. 부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면 좋으련만. 혜란. 왼쪽 눈 밑에 눈물점. 그 단어들이 예리한 파편이 되어 오혜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을 피해 도망쳐왔던 과거. 끔찍하게 지워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세탁했다고 믿었던 자신의 진짜 근본. 그 추악한 진실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남자의 입을 통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혜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발악하는 소리만이 쿵, 쿵, 쿵 울려 퍼졌다. 과거. 그녀가 짓밟고 불태우고 땅속 깊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유령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배고픔에 허덕이다 처음으로 느껴본 국물의 온기, 서러움에 터져나온 울음, 그리고 혜란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 무슨 말도 안 되는. 오혜란은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교계의 여왕다운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짐승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다. 어디서 그런 사기꾼 같은 수작을. 당신들 작정하고 우리 집안을 망신 주려고 이런 쇼를 꾸민 거지.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 행동은 위압적이기보다 발가벗겨진 자의 처절한 발악처럼 보일 뿐이었다. 한 회장과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혜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안과 공포를 읽고 있었다. 강대호는 그런 그녀를 그저 담담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희열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오직 세월의 무상함을 깨달은 자의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사모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 늙은 기억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오혜란의 발악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의 정직한 세월이 오혜란의 거짓된 삶을 심판하고 있었다. 이 이딴 자리, 더는 못 있겠어. 여보. 지훈아. 당장 일어나지 않고 뭐해. 오혜란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이 끔찍한 진실의 현장에서 단 1초도 더 머무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그때 등 뒤에서 강대호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 국수를 먹고 돌아서던 처자의 뒷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소. 낡은 외투의 어깨 부분이 해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작은 나비 모양의 멍자국이 보였지. 마음이 아파서 다음에는 꼭 계란이라도 하나 더 풀어줘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뒤로는 다시 볼 수가 없었구려. 나비 모양의 멍자국.
그것은 술에 취한 아버지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생겼던 그녀의 등 위에 낙인처럼 새겨진 흉터였다. 그녀 스스로도 잊고 살았던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야 했다. 오해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돌아볼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 완벽하게 쓰고 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초라하고 배고팠던 어린 혜란이 모두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남겨진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그는 아내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토록 처절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문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유라와 강대호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들의 자격으로, 한 남자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죄였다. 그날 이후 한지훈의 집은 얼음 궁전이 되었다. 오해라는 갤러리는 물론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자신의 방에 칩거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해란이라는 이름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먹었던 국수 한 그릇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달은 충격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처음으로 남편인 한 회장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물을 뿐이었다. 혜란 씨, 당신은 평생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온 거요?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근본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는데 우리의 삶은 전부 거짓이었소. 그 질문은 비수가 되어 오해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한편 지훈은 매일같이 대호 손칼국수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가게를 바라보며 유라와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오던 유라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그를 발견했다. 유라는 말없이 그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요, 유라 씨. 나 당신과 할아버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지훈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잠시만 시간을 가져요. 저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지훈 씨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별 통보가 아니었지만 이별보다 더 아픈 거리감이었다. 지훈은 유라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오히려 유라에게 족쇄가 되고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밤 지훈은 할아버지 강대호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날의 상견례 자리에서처럼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사랑이 유라 씨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라 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유라 씨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길을 알려주십시오. 강대호는 지훈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젊은이.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있다네. 하지만 그러려면 뜨거운 불과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서두르지 말게. 자네의 진심이 진짜라면 그 진심을 증명할 시간과 행동이 필요한 법이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니. 할아버지의 말은 지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죄를 덮고 유라의 용서를 구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없다는 것을. 오직 진심을 다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지훈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유라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진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유명 건축가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대호 손칼국수 가게의 낡은 시설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새는 지붕을 수리하고 덜컹거리는 출입문을 교체하고 어두운 주방의 조명을 밝게 바꾸었다. 유라와 할아버지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는 늘 가게 문이 닫힌 새벽이나 늦은 밤에 혼자 와서 묵묵히 일만 하고 돌아갔다.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은 얼어붙었던 유라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헤라는 여전히 유령처럼 저택을 맴돌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에는 굶주림에 떨던 초라한 소녀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했고 아들을 자신의 작품처럼 키웠으며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거짓된 자존감을 지켜왔다. 그 끝에 남은 것은 공허함과 자기 혐오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몰아 후암동 골목으로 향했다. 대호 손칼국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그곳. 그녀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차 안에서 멍하니 가게를 바라볼 뿐이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환하고 따뜻해 보였다. 지훈이 고친 창문 너머로 유라와 할아버지가 웃으며 손님을 맞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소박하지만 행복한 풍경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그녀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가게의 영업이 끝나고 유라가 가게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길 건너편에 멈춰 서 있는 낯익은 검은 세단을 발견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똑똑. 유라가 오헤란의 차 창문을 두드렸다. 오헤란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유라의 얼굴이 보였다. 오헤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비웃으러 왔을까? 아니면 마지막 경고를 하러 왔을까? 온갖 비참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가게로 돌아갔고 이내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조용히 오헤란의 차문을 열었다. 유라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유라는 그 칼국수를 오헤란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를 건넸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그 한마디에 오헤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그토록 모욕하고 짓밟았던 여자.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원수 같은 여자. 그 여자가 자신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음식물 찌꺼기를 건네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용서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와 연민이었다. 오헤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눈물, 가난에 대한 서러움, 거짓된 삶에 대한 회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부끄러움과 감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수십 년 전 배고픔에 떨던 어린 헤란을 살렸던 바로 그 맛,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눈물이 뜨거운 국물 속으로 떨어졌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가장 차갑고 어두운 마음 속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레시피. 그것은 한 그릇의 칼국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치유의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유라가 건넨 국수 한 그릇은 오헤란의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다. 그날 밤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온 오헤란은 난생 처음으로 남편 한 회장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살아남기 위해 버려야 했던 이름과 자존심, 그리고 부와 명예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흐느끼며 고백했다.
한 회장은 말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울고 있던 여린 소녀를 그는 조용히 안아주었다. 부부의 관계를 얽어매고 있던 차가운 비즈니스는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서툴지만 따뜻한 이해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대호 손칼국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화려한 명품 대신 수수한 정장 차림을 한 오해란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보석을 모두 내려놓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기품 있어 보였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과 유라, 그리고 할아버지 강대호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해라는 가게 가장 안쪽에 앉아 묵묵히 반죽을 치대고 있는 강대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 전 베풀어 주신 온정을 잊고 어르신과 귀한 손녀 따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추악한 질투심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사교계의 여왕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그녀는 유라에게도 몸을 돌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강대호는 묵묵히 그녀의 사죄를 받았다. 그는 하던 반죽을 마저 마무리한 뒤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오해란을 일으켜 세웠다. 고개를 드시오, 부인.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요. 하지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소. 이미 그 국수 한 그릇으로 모든 것을 다 갚은 셈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보듬는 깊은 이해와 위로였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용서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유라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차갑게 식었던 관계들이 뜨거운 국물의 온기처럼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며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용서의 온도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유라와 지훈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이 상상했던 재벌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장소는 수백억짜리 호텔 예식장이 아닌 지훈이 직접 설계한 시민들을 위한 작은 공원이었다. 푸른 잔디와 소박한 들꽃들이 그들의 버질로들을 장식했다. 하객들 역시 정재계의 거물들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대호 손칼국수를 찾아준 단골 손님들, 후암동 골목의 이웃들, 그리고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가까운 지인들이 전부였다. 그들은 마치 동네 잔치에 온 것처럼 서로 인사를 나누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가장 놀라운 풍경은 피로 연장에서 펼쳐졌다. 최고급 호텔 셰프들이 제공하는 뷔페 대신 하객들에게는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씩이 정성스럽게 대접되었다. 그리고 그 국수를 만드는 주방에는 강대호와 유라, 그리고 하얀 조리복을 곱게 차려입은 오해란이 나란히 서 있었다. 오해란은 더 이상 서툴지 않은 솜씨로 그릇에 고명을 올리고 손님들에게 직접 국수를 날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근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결혼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해라는 두 사람 앞에 나서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유라는 그 안에 값비싼 보석이라도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낡은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이건 대호 손칼국수 가게와 내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사들였던 주변 상가들의 문서다.
오헤라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저지른 빚을 갚는 것이고 너희의 소중한 역사가 담긴 뿌리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너희의 터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 어미가 평생 지켜주마. 그것은 돈의 가치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약속이었다. 유라의 눈에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다. 서로의 손을 마주잡은 유라와 지우는 하객들 앞에서 맹세했다. 화려한 보석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의 삶의 가장 따뜻한 국물이 되어주겠다고. 서로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는 마지막 한 그릇이 되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소박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진실된 결혼식으로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다. 결혼식으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다. 후암동 골목의 대호 손칼국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는 지훈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낡았지만 불편했던 부분들은 사라지고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편안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입소문이 퍼져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가게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직한 재료로 가장 따뜻한 국물을 만들어냈다. 많은 것들이 변했다. 오헤라는 미술관 관장직에서 물러났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작은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의 가격을 논하지 않았다. 대신 그림에 담긴 예술가의 땀과 눈물을 이야기했다. 주말이면 을의 손주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칼국수 가게에 들러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돕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후암동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한 회장은 그런 아내의 변화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켜보며 은퇴 후 아내의 재단 일을 돕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지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갔지만 그의 건축 철학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를 짓지 않았다.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공동체의 온기를 담아내는 따뜻한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유라가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가게 주방에서는 밀가루 반죽을 사이에 둔 사대의 모습이 정겨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된 강대호는 흐뭇한 미소로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는 3살배기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반죽을 주무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렇게 할머니 사랑, 엄마 사랑, 듬뿍 담아서 조물조물 하는 거야. 뒤에서는 오해라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나중에 할미보다 국수 더 잘 만들겠네. 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 일을 마친 지훈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강대호의 투박한 손에서 시작되어 유라의 정성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작은 아이의 손으로 전해지는 대호 손칼국수의 역사.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같은 온도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유산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